자, 솔옵티미스트, 꿈에 투자하는 솔옵티미스트, 그리고 클럽 그랜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럽 그랜트는 우리의 클럽을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기금을 제공을 지원을 하고 우리의 그 빅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부터요, 729개 솔옵티미스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376만 8,500불이 모금이 됐고요. 그리고 20만 7,720명의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사의 카피스트라노 베이 캘리포니아 데저트 코스트 지역에서는 2,500불로 프로젝트 타이틀은 드림 어시스트 어워드 그리고 필요한 교육 자료 제공으로서 이들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한 데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했고 23명을 도와줬고요. 아순시온 지역에서는 가사 노동을 전문 직업화해서 12주 코스를 하고 이분들이 가사노동을 적절한 임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45명의 여성들이 이 과정을 지켰고 그다음에는 일본 키타 지역에서 1,000불 프로젝트 타이틀은 독신 어머니들을 위한 컴퓨터 초보 과정 이 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도와드렸을 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요. 미래 여러분의 클럽도 지역사회의 여성과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추가 그랜트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10% 기부하시는 클럽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말을 나오셔서 이제 그 챗박스에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쟤는 그 제키 슈러거고요. 그 SI의 헤드쿼터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라 데드와일러고요. 그리고 저는 프로그램 코어디네이터고요.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키 제가 아이스 브레이커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벌써 챗박스에 한번 넣어주시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았었던 그 솔옵티미스트의 순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같은 뭐 테네시, 일본, 필리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다 함께 커넥션을 그리고 디림 잇 빅을 좋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더블린 컨퍼런스, 그리고 이제 리뷰 드림 어워드 프레젠테이션도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컨벤션,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벨뷰에서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너무 막 책박스가 막 넘쳐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 수요자를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만나봐서 얘기를 들은 것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멤버들을 만나는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따뜻한 순간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훌륭한 조직의 여러분들이 일원이신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강력한 아주 좋은 솔옵티미스트 그랜트 신청서를 어떻게, 그리고 이제 클럽이 그 그랜트 펀딩을 어떻게 잘 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그 Dream It, 그리고 Dream Big,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저 많은 클럽이 강력한 신청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르티미스트 클럽 보조금을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이게 이제 동시에 통역이 되는 내용이라서 영어로 들으시면 조금 느리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회원이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분들은요, 이게 2023년에서 24년에
그 클럽 연도 보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추후 사용자 피드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프트미스트 클럽 보조금이 뭘까요? 이것은 교육 그리고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미스트 클럽 보조금이 여성과 소녀들의 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사회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SI 본부에서 소프트미스트 클럽으로 보내는 기금입니다. 이런 보조금은 클럽 기부 그리고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지요. 또 우리는 소프트미스터 재해 보조금도 있는데요. 그 재해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클럽은 클럽 보조금과 동일한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실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at soroptimist.org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그 프로젝트가 적격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솔옵티미스트 클럽 보조금은요, 2021년에서 2031년까지 그 빅골, 큰 목표, 그리고 교육 기회를 통해서 5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의 꿈에 투자를 하고 경제적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림 프로그램, 리뷰 드림 어워드 아니면 드림잇 빅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빅골 엑셀러레이터 프로젝트만 솔옵티미스트 클럽 보조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신청서들은 부적격으로 표시가 되고 자금 지원 대상으로 간주가 안 됩니다. 이 기금은요, 기금 지급 후에 클럽 연도 동안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 신청을 하시면 24년, 25년 클럽 연도에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지요. 이거는 빠른 보조금 지원 절차가 아니니까 그거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보조금 자격 요건인데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운영 비용, 장비나 소모품, 교육 자료.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 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기부, 장학금을 포함하고요. 모금 프로젝트, 상담 서비스, 적자 자금 조달, 연사 비용, 그 수롭티미스트 또는 기타 자원봉사자를 위한 봉급 또는 비용. 잠시 그 장학금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거요. 그 채용 과정이라든지 장학금, 워크숍, 기타 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학금 자체에 대한 보조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두 개의 그 리뷰 요 드림 상을 주기 위해서 2,000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적격으로 거부가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000불을 신청하실 때 그 뭐 방을 임대하거나 음식대, 용품, 추첨 상품 이런 거를 지원 워크숍을 주최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면 자격이 되는 거죠. 그 드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요청은요,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뷰 Your Dream 어워드 경우에는 보조금은 그 재정상 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수상자의 영향력을 확대를 하거나 더 많은 여성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클럽의 노력에 대해서 제한이 고려될 거고요. 여기에는 추가 교육이나 훈련, 멘토링, 그리고 직업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노력이 포함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많은 여성들한테 다가가고 지원자를 모집을 하고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노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Live Your Dream Award는 프로젝트는요, 클럽 보고 양식을 사용해서 수상 활동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Dream It, Be It 이거는요, 그 소녀들을 위한 진로 지원 자금인데,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더 이제 확장을 하고 기존 프로젝트의 새로운 그 차원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ream It, Be It 프로젝트는요, 그 모두
그 한 개 그 이상의 세션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가 양식을 작성을 해서 평가 결과를 S사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소프트미스트 클럽 보조금은요, 대규모 목표 엑셀러레이터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빅골 엑셀러레이터 프로젝트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장애에 직면한 여성과 소녀들의 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클럽, 또 지역 프로젝트이지만, 드림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리고 드림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여성과 소녀들 동일한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여성과 소녀들한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격 프로젝트 카테고리에는 장학금, 직업훈련, 정규교육에 필요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수업, 정규교육, 업무에 필요한 항목 제공 등이 포함되고요. 이런 프로젝트는 소롭티미스트가 주도하는 실습 프로젝트여야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클럽이 다른 조직에 기부할 수가 없고, 빅골 엑셀러레이터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를 뜻합니다. 그 소롭티미스트 클럽만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럽이요. 그 소르트미스트 클럽이 주로 관리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이 거부가 될 수 있어요. 저희 목표는 소프트미스트 클럽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거지 다른 조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외부 파트너십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 클럽이 협력하는 경우에 그 신청서나 보조금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리드 클럽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4. 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달성해야 될 빅골이 있죠. 그 강력한 지원을 위해서 여러분 프로젝트가 어떻게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나 소녀의 수를 늘릴 수 있는지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클럽은 1년에 한 번만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클럽당 하나의 보조금 신청만 지원이 됩니다. 이전에 소롭토미스트 클럽 보조금을 받은 프로젝트는 한 건의 추가 보조금 총 2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추가 자금 지원을 받으시려면 그 클럽이 지역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을 더욱 높여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기존 프로젝트에 새로운 것을 추가한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 한 번에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가 되고요. 자, 이제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온라인 그 지원은요, 12월 1일부터 매년 가능하고요. 신청서는 그 링크를 통해서 SI 본부 온라인으로 매년 3월 1일까지 제출하셔야 되고요. PDF나 우편 제출은 허용이 안 됩니다. 또 신청에 도움이 되는 그 유인물이 모든 언어로 제공이 되니까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 상단에 신청서 섹션을 다시 방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탭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너뛸 수는 없지만 뒤로 돌아가서 완료한 섹션을 검토를 하고 업데이트 가능하십니다. 그 신청서를 한 번에 완료할 계획이라면 진행하면서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지원서를 나중에 완료를 하시면 화면 하단에 양식 방법 How to Save 이렇게 클릭해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지원서로 이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침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클럽 회원이 제안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 연락 담당자는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관여를 하고 지식이 풍부한 클럽 회원이셔야 됩니다. 그 연락 담당자는 보조금이 사용되는 동안에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셔야 되고요. 클럽 회장이나 클럽 재무도
교부금 기간 동안 프로젝트 예산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 클럽 회장, 클럽 재무는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시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세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 제안서가 명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요청된 모든 정보가 포함이 됐는지, 검토자가 전체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하게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신청서 검토자한테 명확하지가 않고 설명이 다 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자금을 지원받기 어렵지요. 잘 작성되고 철저한 제안서는 프로젝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기대가 크실 것이지만은 평가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읽어보는 게 처음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회원들이 정확히 뭘 할 건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나 소녀의 수를 늘릴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지나치게 모호한 것은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또 예산 항목이 설명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 건강 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여성을 위해서 직업 기술 초점을 맞춘 워크숍을 주최한다라고 이제 예를 하면은 거기에 예산이 일치를 해야 돼요. 뭐 음식이라든지 뭐 연필, 종이, 학습서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요. 워크숍 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거의 기저귀랑 분유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써셨으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클럽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해당 품목을 준비하고 싶거나 참석자한테 제공을 하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그 항목을 다 설명했는지 확인하시라는 그런 예예요. 그 평가자는 독자가 아니고 예산이 잘 설명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자금을 받을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프트미스 회원들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실지를 꼭 설명하세요. SI는 그 소프트미스트를 철저하게 참여시키는 실습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원과 지역사회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참여에 그 기여한 시간을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제안을 하시면 클럽의 실제 활동을 요청된 자금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그 필요한 활동에 클럽 회원들한테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직원의 그 급여라든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클럽이 보호소에 거주하는 여성을 위해서 직업기술 훈련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설명을 하셔야 되지요. 어떻게 그 자주 만날 것인가? 그 소프트미스트 수련생이 수업에 할 일은 뭔가? 그리고 수업에서 다룰 내용이 뭔가? 이게 어떻게 해서 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도달하게 될 여성과 소녀의 수를 추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수치에는 클럽 회원이나 기타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지 마세요. 그 진짜 성공의 장애물을 이제 마주하고 있는 여성과 소녀들을 직접적인 수혜자만 포함을 하시는 거예요. 더 소수가 아니고 더 많은 여성과 소녀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 강력한 제안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었을 때 저소득층 고등학교 전체에 생리용품을 제공을 하면은 그 위탁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후 대학에 입학하는 소녀면의 노트북을 구입하는 대신에 그 추천 명의 소녀를 제공할 수 있죠. 둘 다 좋지만 더 많은 사람한테 도달할 수 있는 거. 그 프로젝트가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장애에 직면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정규 교육 접근권을 설명을 하시고요. 그 필요성을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해결하는 문제, 장애에 직면한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해서 정규교육 접근권, 그러니까 통계를 활용하세요. 지역적, 국가, 국제 다 좋지만 지역 통계가 가장 설득력이 있죠. 이야기나 전문가의 정보, 그리고 이제 일화적인 증거도 그 프로젝트와 해당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특정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조합을 하시면 더 강력하게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겠죠? 많은 보조금 제안서들이 그 일반적인 문제만을 논의를 해요. 이게 좋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그 평가는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요구사항을 해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제안된 프로젝트가 과거에 리뷰 드림 그 상 수상자한테 1년 동안 버스 이용권을 제공해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하는 거다면 그 교통 문제만 자세히 설명하는 요구 평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또 포함되어야 될 거는요. 왜 교육이 이 지역사회 교육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가 하는 이유도 설명을 하셔야 되죠. 요런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과거 수혜자가 교통수단이 없어서 수업에 결석을 했다고 보고가 됐는지 몇 가지 뭐 증언서나 통계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지역사회를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프로젝트 진행을 돕기 위해서 파트너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과 클럽이 프로젝트를 주로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귀화의 프로젝트는 솔옵티미스트가 주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모든 그 프로젝트가요. 그 임팩트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드림 프로그램에서는 강력한 평가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그 보조금을 신청하는 클럽은 이 신청서 평가에 대한 질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빅골 엑셀러레이터 프로젝트는 설문조사, 설문지, 참가자 인터뷰, 그리고 기타 방법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장애물에 직면한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접근성과 경제적 권한을 부여를 높이는데 성공했는지 측정한 계획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기타 방법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 사용할 그 방법 같은 거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 그 기타를 설정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SI는요, 그 클럽 프로젝트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 계획을 요청을 합니다. 그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한 정규 교육 속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또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여성과 소녀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그 측정 프로젝트 평가에는 측정 대상과 측정 방법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이 모든 프로젝트는요,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그 동일한 목표라고 하면은요, 빅골 엑셀러더 프로젝트는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수업이나 기술 훈련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이나 현금 지급을 통해서 교육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서 미용학교 여성들한테 대한 장벽을 줄이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 프로그램에 등록한 여성이 느끼는 스트레스 감소. 두 가지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성의 수를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 고용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목표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동일한 질문을 포함하는 사전평가랑 사후평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일반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변경 사항을 프로젝트에 넣으시고 성공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교육 이수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그 1에서 10까지, 그러니까 1이 가장 낮은 거고 10이 가장 높은 것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자신의 스트레스 순위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요. 프로젝트가 끝나면 전체 그룹의 평균이 교육 완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켰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 이런 질문은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만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클럽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을 위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을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미용사 자격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셨습니까? 만약에 이제 성공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분야에서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3번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런 목표를 측정할 수 없거나 측정할 계획이 없다면 포함을 하지 마세요. 그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프로젝트에 대해 좋은 점과 싫은 점만을 묻는 평가 계획은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질문에 대한 피드백은 클럽의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클럽이나 SI가 프로젝트에 참가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요 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력한 평가 계획을 통해서 클럽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향력을 측정을 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90%가 등록을 했는데 스트레스가 감소를 했고 교육을 완료했기 때문에 감소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등록한 여성 중 95%가 미용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용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의 80%가 해당 분야에 취업했다. 이런 숫자들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강력한 평가 계획이 없으면요, 프로젝트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 예산 시트에는 요청된 자금으로 충당될 모든 지출이 나열이 되어야 되고요. 모든 달러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 달러로 기재를 하지 않으면요, 신청서를 반송하거나 완전히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미국 달러로 적으셔야 돼요. 저희가 그 통화를 미국 달러로 변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링크를 애플리케이션에 제공을 드립니다. 모든 항목을 별도로 나열을 하고 해당 항목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온라인으로 학교에 다니는 여성을 위해서 지역 가정폭력 보호소에 컴퓨터 도서관을 제공하는 거라면 그 예산 항목에 각 항목의 비용과 개수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서 예를 들면은 그 노트북이 4대가 필요하고 각각 500불이다. 프린터가 1개 필요하고 250불이다. 종이가 20팩이 필요하고 1개당 15불이다. 잉크 카트리지는 그 10개 필요한데 각각 30달러다. 그냥 단순하게 소모품이나 총 비용을 나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공급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서플라이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제안서 검토자는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모호한 예산은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꼭 넣으세요.
그 항목의 총 비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애플리케이션이 아주 강력한지 이런 걸 아시려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른 사람한테 그 제안서를 읽어보게 해서 불분명한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아주 강력한 제안서는 리뷰어한테 답변되지 않은 질문을 남겨두지 않고 다 설명이 돼야 되고, 클럽이 자금을 통해서 뭘 성취할 건지, 어디에 사용될 건지,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고 측정될 것인지 철저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 제안서가 명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 안 하시는 분한테 읽어보도록 하고 그 정보 격차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강력한 제안서가 작성이 되실 거예요. 읽는 사람의 질문이 있거나 뭐 잘못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자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분들의 그 피드백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꼭 요청을 하세요. 필요하시면요.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 의장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깊이 생각하고 제안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골뱅이 소롭토미스트.org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직원은 그 마감일 이전에 제안서를 검수하지는 않지만요. 신청서 자체나 자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가 답변해드려요.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서 도움말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를 찾으시려면 클럽 회원용을 클릭을 하시고 프로그램 리소스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롤 내려보기 하셔서 스롭트미스트 클럽 보조금 그랜트 이게 선택을 하시고 Learn More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새로운 탭이 그렇게 하시면 열려요. 신청할 준비가 되셨으면 여기로 내려보기 하셔서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더 내려보시길 하시면 지원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리소스, 모든 언어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워크시트를요, 모든 언어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도 그렇고요. 솔옵티미스트 클럽 보조금 신청을 위한 팁 자료에서는 그 본 웨비나에서 다룬 내용에 대해서 개요가 포함이 되어 있고 프로젝트 제안서 준비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이 다 한 곳에 있어요. 솔옵티미스트 클럽 보조금 신청 워크시트는 신청서 작성 과정을 안내하는 안내서인데요. 이제 받게 되실 모든 질문을 통해서 신청서를 더 잘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 지원서를 완료를 할 수가 없다면은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라는 지침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신청서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원서는 온라인 지원서를 통해서 3월 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마감일까지 성공적으로 잘 제출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자,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6월 30일까지 클럽에 통보가 되고요. 지역 프로그램 위원장이 각 제안의 점수를 매기고 보조금 금액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고 그 제안서는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에 대해서 점수가 매겨지고요. 자금은 제한이 있고 경쟁하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이 아주 강력한 지원서라도 원하는 자금이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자금 문제이죠. 저희가 매년 제공하는 보조금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제한돼 있어서 모든 보조금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으면은 가정해 볼게요. 먼저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을 드릴 거예요. 클럽 담당자, 회장, 회계 담당자가 합의한 대로 자금을 지출하고, 영향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하거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데 동의를 하고, 서명한 그 계약서를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럽 은행 계좌 정보, 그
그 지역, 그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 거지 않는 경우에는, 어, 계좌 정보를 보내실 필요가 없고 요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청된 변경 지침, 저희가 예산의 일부를 삭제를 하거나 전체 예산을 낮추도록 조정을 하거나 평가 계획이나 이제 구성 요소를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에 뭔가 변경이 요청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을 송금해드리기 전에 이 작업을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은행 계좌 정보가 왜 필요한가? 근데 이제 그 수표 사기가 막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표를 발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클럽 대부분이 미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ACH나 전신 송금을 통해서 자금을 보내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변경이 되거나 신청했던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 돈을 써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지만 프로젝트가 원래 가졌던 그 무결성을 유지를 하고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서 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적격한 지출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계약을 완료를 하시고 필요한 정보, 은행 정보 같은 거를 보내시고 변경 지침을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럼 타임라인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받은 다음에 재무부서에 지불 요청을 저희가 이제 제출을 할 거예요. SI에요. 이것이 이제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리고요. 자금이 이제 은행이나 송금이 되는 즉시 보내드리고요. 그 시기는 그 요청된 정보를 모두 수신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6월이나 7월에 받으실 수가 있고, 그 계약서랑 필수 정보를 더 빨리 보내실수록 자금을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그 영향력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보조금 결과를요, 본부에 다음에 8월 15일까지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24년 7월에 보조금을 받으셨으면 25년 8월 15일까지 영향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 보조금 연도 동안에요, 이 마감일에 대해서 알림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료를 못했거나 보고서 완료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보고서 연장을 요청을 하세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모든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 프로젝트나 보고서가 왜 연장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시고 새로운 날짜를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요청을 검토를 할 거고요. 그 연장 승인 여부를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가 필요한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지출 영수증 보관할 거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보고 양식에는 보조금을 모두 사용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도왔는지, 그들이 직면한 장애물이 뭐였는지,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거를 묻는 거죠. 여러분 프로젝트가 드림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어떤 평가를 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드림 프로그램 경우에는 그 해당 프로그램의 보고 채널을 통해서 영향력을 보고했는지 묻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프로젝트에 그 몇 명의 여성과 소녀를 도왔는지, 클럽 활동, 그리고 원래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참가자 코멘트가 있는지, 연락처 정보나 사진 공유에 동의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 거고요.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공유를 하는 경우에 그 여성들의 이름을 반드시 포함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요구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공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리포트에 포함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보고 양식의 목적은 이 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를 하고 그 소롭트미스트와 전 세계와 공유를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 영양 보고서 양식 작성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롭트미스트 클럽 보조금 리소스 페이지에서 이런 모든 질문이 포함된 예시를 찾아보실 수 있고, 이 페이지를 다시 찾으려면 클럽 및 회원용을 클릭하시고 프로그램 리소스 선택하시고 소롭트미스트 클럽 그랜트 볼 때까지 알아서 보시고 그리고 Learn More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새로운 탭이 열립니다. 아래로 내려보기 하시면은 그 보시면은 임팩트 리포트, 영양 보고서라는 섹션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양식 예시 초안을 모든 영어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현재 클럽 연도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 목록과 이전 클럽 연도의 소롭트미스트 클럽 보조금에 대한 최종 영양 보고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정보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 계시니까 통역을 또 통해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강력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게임 순서로 한번 가겠는데요. 이게 상호 인터랙티브 게임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반응 버튼, 리액션 버튼 하단에 보시면은 뭐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은 챗박스에다가 타이핑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격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적격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엄지척을 해주시고요. 근데 적격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손 드는 거로 반응하세요. 첫 번째 제일 쉬워요. 그 내 클럽이 소프트미스트 클럽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좋은 그 클럽이 지금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엄지척 반응을 이용해 주시고 다 모두를 엄지척을 해주셨죠. 다 모든 그 기준을 만족하는 좋은 상태에 있는 소프트미스트 클럽들은 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한 클럽이 이제 리뷰 드림 어워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저소득층이고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여성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위해서 클럽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3,000불이고 나이란 유일한 예산 항목은 3,000불 장학금이다. 이 프로젝트가 적격인가요?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엄지척,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손들기 버튼을 사용해 주세요. 아, 이거는 적격이 아닙니다. 그 클럽은 그 보조금을 장학금 자체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금액을 지원자를 모집하거나 그 장학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호스팅하거나 지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데는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한 클럽이 그 신입 회원을 클럽에 유치하기를 위해서 회원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클럽 보조금을 신청하고 싶어요. 적격인가요? 적격이다 생각하면은 엄지척,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손 들어주신 분들 맞습니다. 이거는 적격이 아닙니다. 클럽은요, 여성과 소녀들의 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이외에는 자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금 모금 프로젝트, 대중인식 프로젝트, 멤버십 프로젝트는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적격 카테고리에는 리뷰 드림 어워드, 드림 잇 빛, 그리고 빛골 엑셀레이터 프로젝트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떤 클럽이 여성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재봉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교육 과정을 위해서 재봉틀을 구입하기 위해서 클럽 보조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적격인가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엄지척이나 손들기로 반응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이거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한테 경제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빅골 엑셀레이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장비, 소모품 구입을 통해서 작업을 요청하는 프로젝트니까 자격이 있죠. 적격 비용에 대한 그 요청만 포함이 되고요. 그 발표자 강사 비용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가 업데이트대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떤 클럽이요, 지역사회의 인식 제고 및 예방을 돕기 위해서 가정폭력, 인간 추적 인식 제고 캠페인을 위해서 그 인쇄 자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적격인가요? 자, 적격이면은 thumbs up, 아니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 여기 지금 혼동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적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클럽은 그 직접적인 그 정규 교육에 대한 여성과 소녀들의 접근성 높이는 프로그램 이외에는 자금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 제고 프로젝트는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게임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저 실시간으로 질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챗박스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Q&A 그 박스에다가 그 클럽 그랜트에 중점을 두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클럽 아주 질문이 있으면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프로그램 골뱅이 소프트미스트.org, 만약에 시간 모자라서 제 시간에 못 끝내도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세라 Q&A 세션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자금이 그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뭐 미디어 할 때 자금이 드는 것이죠. 유료가 프로그램을 프로모션 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질문은 예입니다. 그 이제 자금을 뭐 포스트를 부스팅을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뭐 그 드림잇 빛곡 에셀러러 그런 것들을 증진하는데 이런 유료 그런 포스트나 미디어를 쓰는데 자금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 자금이 2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향후 1년입니까?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프로젝트를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디자인하시도록 요청을 주는데 예외가 있을 수 있지요. 뭐 코비드 같은 경우가 있었고 연장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금을 받으시고 만약에 좀 시간이 더 필요하시게 되면은요. 좀 몇 주가 더 필요하던지 뭐 보고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은 그 연장이 필요하시라고 새로운 그 만기를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은 그 임팩트 리포트 영향력 보고서를 나중에 보고를 제출하실 수가 있지요.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이 사용이 되는 그 시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을 받고 한 1년 안에, 그러니까 8월 15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또 있으신데요. 만약에 그 프로젝트 끝날 때,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은 그거를 반환하셔야 돼요. 그게 작성하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적 그 권한 부여.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이었는데요. 근데 뭐, 일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넓은 광범위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빅골, 엑셀레이터, 뭐 리뷰 드림 잇 이런 것 중에서 여성이나 소녀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움이 줄 수 있는 것들에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클럽이 이제 여성과 소녀들한테 직업 훈련, 그러고 이제 그 특별한 그런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제공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근데 이제 이 훈련을 하는데 좀 이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이분들 미용실에서 머리하는 비용,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렉트 링크라는 것은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질문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금 모금을 시작할 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돈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Dream Award, 그리고 빅골, 펀드레이징, 멤버십, 그리고 그 인식 제고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확인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그 정규 교육에 대한 이게 대학 교육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이제 초기 중등 교육도 해당이 됩니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이거는 1차 그리고 중등 교육 그리고 대학 교육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GED라든지 그리고 훈련 과정 같은 거 어떤 것이나 교육 자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중에 이 교육을 통해서 여성과 소녀들이 자립해서 본인을 자신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된다면 정규 교육이라고 하고 그 교육과 같은 활동이 아니라 정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해주시고요. 더 질문이 있긴 한데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프로그램 @soroptimist.org. 자, 이제 녹화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앞부분을 놓치셨거나 분명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금 한번 이 녹화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소롭트미스트 봉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